늙은 쥐로 국을 끓이다. 강릉 이남 지역은 평탄했으며 장강은 꼬불꼬불했다. 작은 배는 강물을 따라 천천히 동쪽으로 나아갔다. 장강 양쪽의 작은 마을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배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한 척 한 척 그의 옆을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저구는 약간 기운을 차렸으며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작은 배를 북쪽의 부두로 저어갔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 했다. 그러나 그 근처는 너무나 황량해서 한 채의 집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작은 배는 다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저쪽 버드나무 밑에 세척의 고기잡이배에서 나는 불빛이 보였다. 그의 작은 배가 고기잡이배 근처에 도달하자 물고기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으며 냄새는 매우 구수했다. 그는 배를 저어가서 한 명의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에게 고기를 한 마리만 파시겠어요? 고기잡이 노인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무서워하며 거절하지도 못하고 대답했다. 예, 예. 한 마리의 삶은 청어를 접시에 담아서 주었다. 저군이 말했다. 밥도 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고기잡이 노인은 대답도 못하고 밥을 가득 퍼서는 저군에게 주었다. 밥에는 약간의 옥수수와 고구마가 섞여 있었다. 저군은 순식간에 한 그릇의 밥을 다 먹어치웠다. 좀 더 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갑자기 부두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봐, 큰 고기가 있으면 몇 마리 가져와. 저군은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니 키가 크고 몸집이 삐쩍 마른 중이었는데 눈은 크고 번쩍번쩍 빛이 났다. 저군의 가슴은 크게 두근거렸다. 그 중은 바로 감옥에서 정전이 싸웠던 5명의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보상이었던 것이다. 저군은 감히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정전이 저 중이무공이 대단하다고 말했고 거기다가 후에 길에서 만나면 조심하라고 저군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 것이다. 정전의 시체가 보상에게 발견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는 두 손으로 밥그릇을 꼭 잡고 있었다. 자신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팔도 벌벌 떨렸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는 진정하려고 생각했으나 그럴수록 더욱 심하게 떨려왔다. 노인의 말이 들려왔다. 오늘 잡은 고기는 모두 팔리고 없소. 보상은 화를 내며 말했다. 고기가 없다고. 큰 고기가 없다면 작은 고기라도 가지고 와. 노인이 말했다. 정말 없어요. 내가 왜 고기를 안 팔겠소? 말과 동시에 물고기 통을 뒤집었다. 통 안은 비었으며 정말로 고기는 없었다. 보상은 배가 무척 고팠나 보다. 저군을 보고 말을 건넸다. 이봐, 자네에게 고기가 좀 있어? 저군은 정신이 아찔했다. 그가 자기에게 말을 걸자 자신을 알아본 줄 알고 대답하지 않았다. 저군이 긴 막대기를 들고 버드나무를 힘껏 밀자 작은 배는 강의 중앙으로 흘러갔다. 보상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녀석아. 고기가 있냐고 물었는데 왜 도망가? 저군은 그가 욕을 하자 더욱 무서워서 더욱 힘껏 노를 저어 강 중심으로 향했다. 보상은 바닥에서 돌을 주워들더니 저군을 향해서 던졌다. 저군은 돌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몸을 숙였다.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돌이 저군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서 강에 떨어졌다. 보상은 그가 아주 빠른 동작으로 돌을 피하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자 보통 어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심이 생겨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망할 놈. 빨리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저군은 들은 척도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보상은 몸을 숙이고 오른손에 돌을 들더니 그를 향해 힘껏 던졌다. 뒤이어 왼손으로도 하나를 던졌다. 저군은 손으로 노를 저으면서 두 눈으로는 돌이 날아오는 방향을 보았다. 첫 번째 돌은 그럭저럭 피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돌은 너무 낮게 날아와서 바닥에 엎드려서야 피할 수 있었다.
그가 막 일어서는데 세 번째 돌이 날아왔다. 세 번째 돌은 뱃머리에 명중했으며 나무 조각이 분분히 날았다. 배 앞머리에는 구멍이 뚫렸다. 보상은 저군의 몸짓이 빠르고 배가 강물을 따라서 점점 아래로 흘러가자 다시 두 개의 돌을 집어들어 작은 배를 겨냥해서 던졌다. 그가 힘껏 돌을 던지면 작은 배는 틀림없이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배는 이미 너무 멀리 흘러가서 비록 배에 돌이 떨어졌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배가 약간 파손되었을 뿐이다. 보상은 점점 그가 멀리 도망가자 큰 소리로 마구 욕을 했다. 멀리서 강풍에 의해 저군의 긴 머리가 휘날리자 갑자기 생각이 났다. 저놈은 꼭 탈옥한 범인 같아. 정전이 지부에서 탈출을 했다는 소식이 파다한데 잘하면 저놈에게서 정전의 소식을 알아내겠구나. 버드나무 아래의 어부들은 그가 돌을 던져 사람을 해치려 하자 겁이 나서 슬슬 하류로 내려가고 있었다. 보상은 그들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보상은 씩씩거리면서 한 명의 어부를 향해 돌을 던졌다. 어부는 머리가 박살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른 어부들은 이 광경을 보자 겁이 나서 더욱 빠른 속도로 도망가 버렸다. 보상은 강가를 따라서 저군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보상이 장강의 북쪽을 향해 쫓아가자 저군은 갑자기 배를 남쪽으로 돌렸다. 보상과 배의 거리는 점차 벌어졌다. 저군은 생각했다. 그가 부두에서 배를 한 척 빌려서 날 쫓아왔으면 난 틀림없이 그의 손에 죽었을 거야. 그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정영, 제발 저 악독한 중놈이 나를 못 찾게 해줘요. 장강에는 배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북쪽에는 마침 배가 한 척도 없었다. 저군은 힘을 다해 남쪽으로 저어갔다. 이쪽의 강은 별로 넓지도 않았고 뚝에 나무가 많았다. 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정전의 시체를 안고는 부두에 올랐다. 잠시 가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나서는 다시 부두로 돌아와서 힘껏 배를 강으로 밀어버렸다. 보상이 아직도 자기가 배를 타고 도망 중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무조건 남쪽으로 달렸다. 강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좋았다. 몇 리를 달리고서야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강물이 보였다. 알고 보니 장강은 이곳까지 흘러와서 남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가 급히 몸을 돌려보니 오른쪽에 작은 절간이 보였다. 정전의 시체를 안고 뛰어서 절까지 갔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갑자기 무릎에 힘이 없어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다시는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는 상처를 입고 피를 매우 많이 흘려서 허약했으며 단숨에 몇 리를 뛰어와서 탈진을 했던 것이다. 날이 점차 어두워지자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했다. 깊은 밤이 되면 그 악독한 보상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정전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제일 큰 동반자였다. 절에서 반시진 동안 누워있자 힘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었으며 정전의 시체를 업고 절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곳은 보아하니 토지묘인 것 같았다. 찰흙으로 만든 토지신은 작긴 했지만 위험이 있어 보였다. 저군은 침통해하고 있는데 작은 신상을 보자 갑자기 경건한 마음이 일었다. 그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상을 향해 몇 번 절을 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그는 신상 앞에 앉아 멍하니 바닥에 누워있는 정전을 바라보았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자 정전의 옆에 누웠다.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같이 잔 모습 그대로였다. 얼마 후 소나기가 한 번 내리더니 다시 젖게 계속해서 왔다. 저군은 추워지는 것을 느끼자 몸을 움츠리고는 정전의 옆으로 다가갔다. 정전의 차가운 피부와 부딪히자 그는 정전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다시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한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토지묘를 향하고 있었는데 매우 빨랐다. 저군은 놀랐다. 그 사람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저구는 급히 정전의 시체를 신단 아래로 숨겼다. 그리고 저구는 신단의 뒤로 숨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저군의 심장은 더욱 뛰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한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문을 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욕을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개 같은 새끼.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군. 하필이면 비까지 와서 옷이 다 젖었잖아. 저구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바로 보상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저구는 비록 세상 일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전에게서 강호의 일을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의 멍청한 저구는 아니었다. 그는 생각했다. 보상이 비록 스님처럼 분장해 있지만 고기를 먹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을 보면 아주 악독한 강도일 것이다. 보상의 욕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잠시 후에 욕을 멈추고는 젖은 옷을 벗어서 짜더니 신단 옆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저구는 생각했다. 저놈은 명세기 중이라면서 옷을 홀랑 벗고 신단 앞에서 자니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군. 또 생각했다. 이 기회에 저놈을 돌로 쳐 죽여버리면 후환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싶지 않았다. 또한 보상의 무공이 자기보다 몇 배나 강해서 만약 단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자신은 영락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후문으로 몰래 도망치면 보상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전의 시체가 신단의 아래에 있으므로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시체를 움직이면 틀림없이 악독한 중에게 들킬 것이다. 귓가에는 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는 단지 빨리 날이 밝아 보상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내일도 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보상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신단을 뒤질 것이고 정전의 시체를 찾을 것이다. 잘하면 내일 아침 비가 멈출지도 몰라. 악독한 중놈은 날 잡으려고 급히 밖으로 나갈 거야.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다. 그가 들어오면서 나를 늙은 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난 아직 젊은데 어째서 늙은 놈이라고 욕을 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는 생각이 났다. 아, 내 머리가 온통 풀어지고 길뿐더러 수염도 너무 길어서 내가 늙은 사람인 줄 알았나 보지. 날 늙은 놈이라고 욕을 하다니 그도 상당히 멍청한 편이군.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는 손으로 턱을 뒤섞으면서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보상이 몸을 돌려 누웠다. 그리고는 갑자기 신단을 발로 찼는데 마침 그의 발길질은 정전의 시체를 때렸다. 보상은 신단 아래에서 물컹한 감촉이 나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신단 아래에 누가 숨어 있는 줄 알았으나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몇 명이 매복해 있는지 알 수가 없자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재빨리 몸 옆에 돌을 집어들고는 전후좌우로 마구 후려쳤다. 적이 가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소리쳤다. 누구냐? 이 망할 개자식 같은 놈. 계속해서 욕을 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계속 돌아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상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칼질을 했다. 사면팔방으로 도광이 번뜩였다. 그는 그리고는 발로 신단을 차서는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다가 마구 칼을 휘둘렀다. 곧이어서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보상의 도가 정전의 시체를 명중한 것이다. 저구는 정전의 시체가 보상의 도에 의해서 찔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전은 벌써 죽어서 감각이 없겠지만 의형의 시체가 난도질 당하자 마치 자기를 찌르는 듯한 분노와 아픔이 느껴졌다.